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통합과학 연합반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게 될 구승현 그리고 배정기 강사. 예. 근데 이제 오늘 설명회는 사실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애초에 목표를 잡아서 이제 수업 방식이나 통합과학 어떻게 이제 바뀌었고 왜 연합반이 가능한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많이 받을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연합반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강사 소개고요. 예, 저희는 이제 둘 다 연세대를 이제 졸업한 연세대 카르텔이고요. 이런 학원들에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로 뭐 개인 톡이라든지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제 강연에 간략하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이계정 통합과학의 특징 일단 진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통합과학이 뭐 예를 들어서 비상교과서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1, 2, 3, 4 대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학기 때는 1, 2단원 하세요. 2학기 때는 3, 4단원 하세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따라서 학교 쌤들이 3, 4단원을 1학기에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1, 2단원 내용을 2학기 때 밀어서 특히 이제 직권의 변화 같은 경우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제 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 계정부터는 통합과학이 책이 원, 투로 나뉘게 됐습니다. 원, 투로 나뉘게 돼서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만 해야 되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학기를 통으로 해가지고 통합과학 1, 2를 나가겠다 이런 평가 계획이 없으면은 1학기 때 통합과학 1을 하겠다, 통합과학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를 하겠다라고 학교 교육서에 나와 있으면은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학 2를 끌어다가 1학기 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제가 다 교육청에 전화해 봤습니다. 안 된다고 다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을 때 교육청의 담당 쌤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제가 통합과학 2가 1학기 때 끌어서 이제 통합과학 1에다가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첫 마디가 당연히 안 되셨습니다. 네, 당연히 안 되죠. 평가 기준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다가 수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학교별 진도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줄어드는가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A고교 사례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통합과학 이제 4학점, 그러니까 지금은 학점이고 옛날에는 이수단위, 사단위를 배정한 경우에 물화 생지 쌤들이 나눠서 수업을 했을 때는 일단 물리는 역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학부터 시작을 하고 1학기 기말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2학기 때 수업을 해야 되는 4단원을 끌어다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때 4단원, 맨 마지막 단원을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그리고 1학기 기말까지 1단원을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학기 때 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3단으로 훅 뛰게 되는 거죠. 예, 화학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2단원부터 끌어다가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이게 사실 3단원입니다. 예, 그 4단원 이렇게 진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예,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우주론, 빅뱅 우주론 진행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지구 시스템에서의 뭐 구성 요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이런 걸 하다가 요거를 이제 2단원을 2학기 때까지 끌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이듯이 진도가 엄청 중구난방이에요. 어느 파트는 막 2, 3단원 끌어다가 먼저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어느 파트는 1학기 때 1단원만 하다가 갑자기 3단원으로 뛰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1호 계정인데 만약에 두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진도를 진행하는 경우 이런 학교가 이제 한가람고 그리고 뭐 신목고 대부분의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제 물지 화생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진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교육 과정이 혼재한 이런 시험 진도표가 혼재한 과정에서 연합반을 하려고 하면은 연합반 대비가 당연히 안 되겠죠. 진도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생들 다 개인적으로 거의 수업을 해야 되는 사실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1호 계정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상 연합반을 진행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학원 이제 다녀보시면 알았을 거예요. 연합반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연합반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연합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2계정으로 들어오면은 1학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를 듣기 때문에 저희 예상입니다. 예상 진도 과정인데요. 물화생지로 이제 수업을 나간 학교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분이 나가시는 경우라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역학을 1학기 중간고사 때 끌었다 수업을 한다 하면은 저희가 팀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강 등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시간대에 이제 크로스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양총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양총고 수업에서 보강을 받거나 혹은 대면 보강, 영상 보강 등으로 다양하게 보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진도 편차가 사라졌으니 2계정부터는 이제 연합반 수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국어, 영어는 그래도 학교별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학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국어, 영어는 학교별 내신이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외부 지문이 다릅니다.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수능 평가원 영어 지문 몇 개 넣지, 어느 학교에서는 외부 지문 어디서 이상한 학교 선생님이 책을 따다가 외부 지문 내고, 이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 영어는 학교별로 내신이 중요하죠. 국어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고정 과목,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조라든지 어떤 이제 뭐 고전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배워야 돼서 학교별 편차가 있으나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과학은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진도가 다를지언정 다른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라이보스와 디옥시라이보스, 이게 이제 DNA랑 RNA를 구성하는 중심당인데요. 요거를 이름만 가르치거나 혹은 심화로 이 두 당이 산소가 얘가 하나 적고 산소가 얘가 하나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심화 내용을 더 가르칠 수는 있을지언정 갑자기 학교쌤이 가가지고 라이보스는 6탄당이고 디옥시리보스는 5탄당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연합반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그냥 라이보스랑 디옥시라이보스 이름만 알려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합반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심화 내용까지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그 학생이 그냥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디옥시라이보스는 디옥시 산소가 제거된 당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심화 내용까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반 수업을 들으면은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리 공식도 마찬가지죠. F는 MA, P는 MV. 요거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진리죠. 이거를 갑자기 학교쌤이 가가지고 F는 MV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연합반 수업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만약에 학교에서 지식을 얕게만 배웠다면은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심화 내용까지도 이제 개념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합반 수업 저희는 이렇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학교별로 이렇게 학교쌤이 놔주는 부교재를 이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스캔을 떠서 다 이제 시험 범위 등 학교별 세부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파악할 내용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생명과학 수업을 연합반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업 때 조교쌤을 통해서 조교쌤들이 다 스캔을 뜨게끔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연합반 수업을 위해서 실장쌤을 한 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별 진도 그리고 시험 범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교과서, 거기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학교별 교과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래엔으로 수업을 나가면 미래엔에서 이제 주로 쓰는 문제집 문항들을 교재로 과제로 제공을 하고, 비상으로 이제 수업을 나가면 비상 출판사에 나온 문제집 내용들을 과제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요 학교들 이렇게 그 출판사별로 통합과학에서 어떤 출판사를 이제 선택하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신청하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등촌고 같은 경우에 이제 천재교과서, 용산고도 비상교과서, 숭실고 비상교과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어떻게 교과서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지난 교육과정 때 시험 범위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수업,
지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이 진도가 생긴다면, 근데 특이 진도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물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의 기초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제 통합과학 맨 처음에 나온 이 과학의 기초, 화학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생명쌤이 가져갈 수도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과학의 기초 내용이 옛날에 공구개정 때 융합과학의 물리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쌤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학 같은 경우 특이진도 빼면은 웬만하면 진도 편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진도가 생긴다면은 저희가 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강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 이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뭐 단과 강사라면은 당연히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목동의 많은 학교들이, 많은 학원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체 교재를 사용해도 개념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개념 부분이 비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뭐 필기를 해서 개념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때나 이렇게 수업을 그렇게 하는 거였지, 지금 우리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이런 데 익숙해진, 미디어에 익숙해진 학생들한테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교재를 만든 다음에 여기 자료에서 같이 하는 것도 클리닉 불러서 보면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재에 개념들을 좀 충실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 손수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 교재는 각자 교재를 쓸 예정이긴 한데,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키우는 반려묘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교재 볼 때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조금 이렇게 위안을 얻도록 이렇게 교재를 이쁘게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사나원원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평가원에서 수능 킬러 문제로 이제 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단원이기도 한데, 이런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 연습, 그리고 자료 해석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교대법이란 건 제가 이제 개발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교대법 같은 스킬들을 알려줘서 어려운 문제 좀 이렇게 같이 자료 해석도 하면서 풀 수 있는 스킬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과학 이제 기출 타이핑 현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학교들 지금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조교쌤들을 통해서 계속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4학년도 기출도 계속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권,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했던 반포 혹은 대치권에 기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돼 있고, 제가 이 문항수를 세보니까 약 5천 문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타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이 문제를 기출 문제집으로 모아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만 잘 따라와도 시중 문제집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기출 문제 문항집을 나눠줬는데, 거의 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용만 1600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로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죠. 굳이 뭐 완자라든지 그런 거 살 필요 없어도 이 기출 문제집 하나만 가져고도 충분히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문제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 다 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출 문제집을 나눠주면서 학생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단은 약간 과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난이도별로 문제를 또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에서 4부터 풀어봐라. 그 다음에 조금 중급 난이도 풀고 싶은 학생들은 5에서 8 난이도를 풀어봐라. 그리고 난이도 9에서 10은 제가 맡았던 학교 중에서 엄청 어려운 기출 문제가 나오는 뭐 현대고라든지 세아고라든지 이런 데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학생들이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학교들은 뭐 물투 생투 내용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수업 그 시험 문제 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손도 못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져라. 그리고 진짜 최상위권에 도달하고 싶다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좀 실력을 키워보고 도전을 해봐라. 그런 의미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모음집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영상은 당연히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학생들 단톡방에 이제 복습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아이들 이제 관리가 중요하죠. 평상시에 불러서 모르는 개념이라든지
과제 진행 사항 등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간지로 나갈 예정입니다. 주간지로 봉투에 담겨서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시중 교과서 문제집이랑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평가원 기출 문제집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그 주에 배웠던 내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2, 3주에 걸쳐서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첫 번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심화 내용 문제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이 과제를 나눠주면 끝이 아니라 이 학생이 잘 해왔는지 베끼지는 않았는지 또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교쌤들이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과제를 다 풀었어요. 동그라미 막 쳐져 있고 막 잘 풀었는데 쪽시 테스트가 10점, 20점입니다. 당연히 100개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교쌤들이 캐치를 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제 평가, 과제 검사 이런 걸 잘 하려면은 또 최고의 조교쌤들과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과 지금 저희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재작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고, 작년에 서울대 의예과 합격한 친구고, 지금 제 클리닉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분은 지금 행정고시 합격해서 나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원외고 졸업하시고 연세대에서 행정고시 합격한 분에서 최연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치키 드셔가지고 이제 수업 때 시스템 구축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우 조교쌤이 지금 목동에서 메인으로 지금 클리닉 조교로 활동하고 계신데, 한가람고 졸업하셨어요. 네, 한가람고 졸업해서 학생들 질문 잘 받아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우 조교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클리닉을 받고 난 다음에 나 이 조교쌤 알아요. 어디서 봤어요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연고TV에 나오셨더라고요. 되게 잘생겼죠. 실루엣만 봐도 잘생겼죠. 막 저번에 목동고 학생이 이분한테 이제 클리닉을 받고서, 와, 쌤 이동우 조교쌤 학교 어디예요? 왜 그러냐? 너무 잘생겼어요. 애들이 막 애들한테 자랑했더니 막 그 쌤 학교 어디냐고 알아오라고 그래서, 아, 그분 연세대 본과야 그랬더니, 와, 그렇게 잘생긴 분이 막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셨나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해준 적 없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과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주 쪽지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렇게 쪽지 테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지선다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단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검사한 내용이랑 쪽지 테스트 점수를 어머니께 카톡으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네, 카톡으로 이렇게 발송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쪽지 테스트를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클리닉은 일단 테스트 그리고 과제 성취도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불러서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학생의 목표는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인생 상담도 좀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쫙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불러서 대부분 보면은 클리닉을 솔직히 온 이유가 있겠죠. 예, 최상위 학생들도 이제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쪽지 테스트에서 평균 미달인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진짜 속이 터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재 부분이 막 텅텅 비어 있어요. 예,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를 안 해놨고, 이런 부분들은 제 이제 연구실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연구실에 태블릿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가 채워놔라. 예, 이런 식으로 학생들 공부 스타일을 보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 학생에 맞는 공부 방법, 최상위권 학생이라면은 최상위 문제들을 제가 연구실에 뽑아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학생이 조금 이제 하위권이다, 문제 풀기 어려워한다 그러면 깜지를 시킵니다. 예, 주기율표 모른다? 와서 깜지 10번씩 써. 이런 식으로 학생에 맞는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클리닉은 이제 1:1 예약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 핸드폰 사진으로 QR 코드 찍어 보시면은 클리닉 예약 사이트가 뜰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이제 1:1로 원하는 시간에 가능한 시간에 신청해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요거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던 제 이제 클리닉 실제 사례고, 그 다음에 조교쌤이 클리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보통 강사한테 클리닉을 받는 걸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교쌤 클리닉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렇게 조교쌤이 클리닉 한 다음에 학생이 뭘 부족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질문을 했는지 이런 거를 다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클리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어디가 부족했고 어떤 내용을 몰랐는지 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조교쌤들이 피드백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조교쌤들한테 제가 시급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저는 충분히 이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거의 다 뭐 서울대 의예과, 뭐 연세대본과 조교쌤들이기 때문에 제가 시급 25,000원씩 주면서 지금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교쌤 클리닉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서 다 이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 솔직히 조교쌤들이 요새 아이들과 더 나이대가 가깝잖아요.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이동호 조교쌤 같은 경우에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화여고 생명과학 전교 1등한 학생이 있는데 항상 클리닉을 예,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파리장 404호 여기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대프라자 저희 수업이 이제 현대프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현대프라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과학 연합반 이제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연합반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깁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파트로 들어가 가지고 1시간 반씩 수업을 할 텐데 거기다가 또 쪽시 테스트까지 보면은 사실상 저희가 수업을 1시간씩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분은 이제 쪽시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그런 시간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연합반 시간은 3시간 반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연합반 커리큘럼에 맞게 통합과학 원 내용을 이렇게 물화생지 순서대로 중간고사 예상 시험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7+1, 7주 플러스 1회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뭐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실에서 질의응답을 좀 충분히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다 이제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